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런 사상에 기반해서 영국을 향해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1688년입니다. 사실은 영국 사회에서 1688년은 오랜 영국의 정치적인 내분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피 흘리지 아니하고 프랑스의 1789년에 벌어진 프랑스 대혁명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그런 내전 없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1688년의 정권 교체를 사실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The Glorious Revolution, 명예혁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물론 우리나라의 지난번 촛불혁명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경험이 1688년 혁명인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미국 식민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영국이 자기 나라의 국내 문제에 온통 이렇게 시달리더라 해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공 상태 속에서 식민지였던 미국에 있는 13개 주에 살던 사람들은 나름의 자율권을 향유하면서 재미있게 자신들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영국의 간섭 없이 그야말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교회도 세우고 교회 제도도 만들고 신학도 형성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언덕 위에 신의 도성을 정말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영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변화의 첫 번째 사인은 뭐였냐면 영국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688년에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89년에 관용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해요. 영국에서 영국 의회가 관용령을 제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Act of Toleration 말 그대로 이제 종교적 관용을 법으로 보장한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카톨릭과 유대인들은 이 법률, 이 관용의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유대인들을 제외한 영국의 비국교도들, 대부분이 이제 청교도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을 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용을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의 법률들이 이전에 제정했던 법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사령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액트라고 하는 심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직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공의 예배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회의 미사에 참여해서 성찬을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교의 자유를 줬고, 그 다음에 심사령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는데, 진출하기 위해서는 성공회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공회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자격을 지난 1년 동안 성공회 예배에 참석했던 기록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영국 성공회 사람들 눈에 이 법이 되게 구멍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여전히 비국교도로 사는데 공직을 얻기 위해서 가짜로 성공회 예배에 1년에 한두 번 참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여기 증명서 떼어와가지고 나 교회 예배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약간 관용령 이후에
영국 사회가 여러 가지 그 비국교도들을 억압하는 규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되게 널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국이 일련의 법령을 새롭게 강화해서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심사령, 그 다음에 법인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국교령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임시국교령 같은 경우도 이게 Occasional Conformity Act라고 불렀는데 이 Occasional Conformity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성공이 아닌 사람들은 공직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약을 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occasionally 가끔 이따금 한 번씩 교회에 가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공의 교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고 자기가 그 성공의 교인이 정식으로 되지 않으면 일체 어떤 그 비국교도들은 국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아주 엄격하게 법률을 이제 강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종교 분리법, 시즘 액트라고 하는 것도 만드는데 종교 분리법에서는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그 영국 성공의 감독이 발급한 허가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가르칠 때는 영국 성공의 교리문답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종교 관용령을 하면서 종교의 관용이 확대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다시 영국에서도 토리당과 휘그당이 서로 이제 그 진보와 보수 간에 이제 그 정권을 두고 계속 싸우는데 그 휘그당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이게 법률이 조금 완화됐다가 토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강화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령이나 아니면은 법인령처럼 그 비국교도들은 공직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을 법률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임시국교령이라든가 종교분리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성공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영국 사회에서 숨도 쉬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점점 강한 압박을 해온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법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법들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식민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영국의 그 북동부 지역에서 청교도들이 자기네들이 회중교회나 장로교회나 퀘이커나 침례교회를 만들어서 영국의 감독제, 그 다음에 성공회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법화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영국이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식민지가 뭘 하든 건들질 않았는데 이제 영국의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식민지의 이런 종교 상황에 하나씩 개입을 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미국의 그 북동부 청교도들은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점점 갖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철퇴를 가하는 정말 이런 고민들을 눈에서 현실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데 그게 이제 그 1701년에 미국에서 그 복음 전도 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토마스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영어명으로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그래서 이게 뭐 얘기를 많으면 복음 전파를 위한 협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복음 전도 협회라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복음 전도 협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미국 그 남부 지역에 성공회가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영토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인구는 되게 적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띄엄띄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국 성공회의 신부들이 그 선교사로 이 북미에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 성공의 신부가 감당해야 될 교구의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녀도 제대로 된 양육이 혹은 목양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식민지 성공회 교인들을 위한 성직자의 수가 너무나 부족해서 미국 식민지 땅에서 성찬을 집례하고 신자들을 양육할 성직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전도협회가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할 성공의 성직자들을 파송하는 이 역할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 성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국 남부에 있는 성공회 교구가 신부들이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요청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건데 미국 넘어온 이 복음전도협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남부에 있는 구멍난 교구에서 목회를 하고 그들의 성공의 신자들을 돌보는데 집중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국교도들을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남부 지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예전에 예를 들면 이게 170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750년이 됐을 때 미국 이 복음선교협회에서 소속됐던 선교사들의 3분의 1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살게 됩니다. 여기는 청교도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공의 선교사들의 3분의 1이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성공회에 목양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었던 회중교회, 장로교회, 퀘이커, 그 다음에 침례교인들도 이들의 포교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고,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성공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록 영국에서 청교도들과 성공회가 관계가 나빴지만, 그래도 엄연히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갑자기 성공의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대고 밀고 들어와서 멀쩡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들 이단이니까 정통교회로 돌아와라라고 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회를 옮겨서 성공회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청교도들 목사들은 정말 대경실색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이게 호암마을보다 더럽고 무서워서 영국 땅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여기까지 귀신들이 쫓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면서 성공회로 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자기를 이단 취급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신자들을 뺏어가잖아요. 이게 또 이제 경쟁 관계가 되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 나오던 보스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들의 위대한 사업은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 기독교인들을 영국 성공회로 전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영국에서 명예혁명 이후에 다양한 비국교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런 법안들을 영국 식민지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고요. 또 그 다음에 복음전도협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교단체가 구성이 돼서 영국에서 대거 성공의 성직자들을 미국으로 수입한 이후에 그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청교도들 사회로 진출해서 거기에 있는 청교도들을 성공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도를 아주 레디컬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청교도 교회와 목회자들과 갈등과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영국 왕실이 성공회의 수장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표현이 영국 성공회이고 그것이 이제 식민지로 연결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온 성공회의 신부들은 뒤에 백이 누구냐? 영국 왕실인 거죠. 그 다음에 본국인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 살고 있었던 미국의 이 청교도들 사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뉴욕에서요, 프란체스코 소속 스사였던 매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카톨릭 사제가 미국 땅에서 설교를 한다고 성공회에서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또 뉴욕에서 비성공회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성공회 신자들이 뒤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 법인 설립을 취소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소속이었던 뉴저지 대학, 이게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이 뉴저지 대학의 설립을 방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세웠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하버드와 예일을 이 성공회 신자들이 장악을 하려고 공작을 피우기도 했던 거죠. 또 뉴욕에서는 비성공회 신자들이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심지어는 회중교인들이 인디언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인디언 선교를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교인들을 낚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던 포교활동이라든가 전도활동, 그 다음에 그들의 교육기관,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권까지 성공회가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방해하거나 회방을 놓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잘 살던 이 시대가 끝나고 본토로부터 성공회가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와 신앙마저 다 박탈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지금 현실로 이제 보여졌던 거죠. 마치 우리가 구한말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일본 야쿠자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종로에서 깽판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던 이런 일 보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가 정말 국채보상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